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 낮에는 두 건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의 기분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신 분이 계시는데 임대를 마쳤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홀가분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 분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요. 참, 이렇게 한 분은, 이게 두 분을 보면, 이렇게 두 분 다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셨고요. 두 분 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면서 실사용 목적으로 사신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직장인 형태로 다니시면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분은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공실로 있으셔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한 분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등기를 쳤는데 이제 지역에 너무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많이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던 이런 찰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본인이 노력해야지 아무도 이거를 내 물건을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분도 이렇게 다행히 한 개 호실이 아니고 두 개 호실이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좀 그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요. 참 기뻤습니다. 맨 처음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이 다운된 모습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참 힘들어서 방법이 없어서 참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도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이렇게 임대가 맡아졌다는 소리에 사실 제 일처럼 굉장히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제 이렇게 좀 염려를 하시던 찰나에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시세보다 낮게 하고, 그 다음에 렌트프리도 이렇게 1개월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임대를 맞췄어요. 참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자금 여력이 많아서 버틸 수 있으면야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충분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일단은 버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돼야 되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이 반면 교사를 한 번만 더 해보면요, 그 리먼 이후에 2010년 이때 쭉 가면서 거의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등기를 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그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가치적으로는 상승을 했고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그렇게 또 나중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양을 받았더라도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사실은 임대에 대해서, 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발벗고 나서서 당신 물건을 임대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15군데 부동산을 연락을 했답니다. 15군데 부동산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자기가 연락을 하고 또 물건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 물건이 빨리 맞춰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잘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가 뭐 부동산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해주면 부동산이 알아서 사실은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라도 임대가 잘 안 맞춰지고 공실의 우려가 만약에 있으시다고 치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물론 선택을 잘하면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부동산을 가셔서 부동산을 만나고 그 부동산에게 내 물건은 이런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물건을 한 번이라도 더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건물주가 직접 물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 사무실을 알아보는 사이트로는 네이버 부동산만 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이 유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양 물건을 빨리 임대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장은 수익은 좀 떨어지더라도요. 이제 그 초기에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빨리 안 맞추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봐보세요. 만약에 한 건물이 준공이 나서 100개의 임대 물건이 동시에 쏟아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100개의 임대 물건이 1부터 100까지의 순번이 있어서 1부터 100번까지의 순번을 가지고 임대가 맞춰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1번이 임대를 맞춘 것과 100번이 임대를 맞춘 것과는 이제 이 차이가 이제 얼만큼 날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보시면 먼저 맞추면 또 다시 돌아오는 임대가 다시 재계약될 때, 요때 타이밍도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맞추면 맞출수록 나중에라도 또 먼저 또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어필을 해야 되고,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 경쟁력 있는 물건, 남들이 봐주는 물건으로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하시고요. 기존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선제적 대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제적 대응을 못합니다. 선제적 대응. 물론 굉장히 그 선제적 대응하기에는 결단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뻔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나는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싸게 주겠다. 나는 다른 데보다 렌트풀이 한 달을 주겠다. 이런 형태의 선제적 대응을 먼저 하게 되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 먼저 띄게 만들어주면 그게 내 물건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미묘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턴만 돌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겨요. 일단은 시간을 최소한 계약 기간 동안 뭐 1년이고 2년이고를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버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2월이 벌써 중순이 꺾여가고 이제 말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달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또 다 같이 또 이렇게 잘 보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